이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지금 대장동 수사 2기 검사 총 9명을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형님?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고 그거는 너무 늦은 거죠. 지금 이런저런 사실관계들이 많이들 드러나고 있었고 이게 이렇게 늦어질 거고 또 흐지부지 되기를 바라면서 그 대검 검찰부장을 알박기를 하고 박성재가 끝까지 그거를 그렇게 해놓고 나간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얼마큼 작당해서 뻔뻔한 거짓말을 할 건지를 또 다들 또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윤석열이 거짓말하는 거 보십시오. 이 뻔한 사실을 가지고 무슨 저런 거잖아요. 계엄을 국민들을 한테 경고를 보내서 야당에 경고를 보내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잖아. 예. 똑같잖아요. 말하는 논리나 그 방식이나 그 뻔뻔한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그렇게 나쁘고 악마 같고 뻔뻔한 사람들만 뽑아서 검사를 시켰기 때문에 그럴까? 그게 아니죠.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속성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조직을 그냥 두면 안 됐던 거죠. 이번에 국조특위에서 유일하게 칭찬받은 인물 다름 아닌 정용환 네. 서울고검 차장검사. 네. 그 정용환 검사는 대장동 1기 수사 검사였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가 없었다라고 네. 인정한 어떻습니까? 정용환 차장검사는. 그러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차이가 한참 네. 많이 나는 사람이라서 뭐 75년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수사를 원칙대로 했다는 이유로 또 빙빙 돌았죠 외곽으로. 그렇죠. 그러다가 고검 차장으로 와서 지금은 이제 이 잘못된 것들을 좀 바로잡는 감찰 조사를 지금 책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서울고검에서 하여튼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검사입니다. 박선원 의원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을 엮지 못해서 좌천당했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박선원 의원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뻔히 보이는 일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는 조직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검사는 그 라인이 확실한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면 확실히 바뀌잖아요. 예, 그럼요. 그리고 검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계속 고민하는 게 어느 라인을 타야 되느냐입니다. 어느 네. 줄에 서야지 내가 앞으로 출세가 보장될까. 끊임없이 그걸 고민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들이 일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그 한 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 이유가. 그러니까 그 국조특위에서 사진을 보여주던데 그 윤석열 사단 해가지고 송경호 지검장, 그다음에 누구죠? 고영곤 차장, 그다음에 어미준, 강백신 그 네 명이 한 몸이라고. 예. 그리고 앞에 말한 그 두 명은 지금 같은 법무부원에 있다고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네네. 그게 뭐 그자들이 그 자리에 가기 전에도 계속 윤석열이 한동훈이하고 같이 여러 사건에 관여하고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들이죠. 어쨌든 법무부가 대장동 2기 수사팀에 대해서 감찰을 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수사팀 감찰을 지금 숙청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예상했던 바죠? 예. 뭐 언급할 가치도 없는. 예.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조특위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됐고 그리고 당시 정부는 월북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정권이 바뀐 윤석열 정권은 이를 은폐 사건으로 보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1심에서 지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할지 말지 관심사였는데 그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그 삭제된 첩보 보고서가 실제로는 원본 형태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검찰 스스로 조작 기소를 인정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박지원 국정원장이 얘기를 했던 일이고 시스템 상으로도 국정원이 생산한 보고서가 그냥 다 삭제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떤 나쁜 짓 이상한 짓을 하고라도 그들이 다 삭제해 버릴 수 있으면 근거를 남기지 않고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는 다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일이고 그 얘기를 또 계속 했었죠. 그게 다 남아 있다. 왜 삭제가 됐다는 말이냐. 그런데도 그걸 무시하고 이제 기소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 나온 그 국조특위에서 제출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공소장이나 공소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막 만들어내잖아요, 얘기들.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그 앞으로 남은 과제 보안 수사권 문제는 확실히 따져봐야 된다. 이번에 많은 걸 보고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보안 수사권이라는 건 분명히 수사권입니다. 보안권이 아니고 수사권이에요. 본질은. 그러면 그렇게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1차 수사팀 같은 경우에 대장동 사건이 무혐의 아무리 찾아도 혐의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예. 그거를 경찰이 그렇게 했다. 근데 야 이거 보안 수사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다시 녹취록 조작하고 뭐 속기록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해내는 집단들이잖아요. 예. 과거에 그런 일을 해왔고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도 없잖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하여튼 끊어내야 된다. 이런 뭐라자면 국민적인 의지로 이건 반드시 뚫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반응 어떤가요? 지금 보안 수사권 그 폐지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은 또 이렇게 보안 또 이제 수사권 뭉게뭉게 이제 저기를 피워 올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는 정부에도 있고 청와대에도 있고 있는 것 같은데 명백히 지금 민주당은 보안 수사권을 다 없애고 요구권만 주는 게 당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 대표가. 그러면 과거에 그 정부 법안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당론으로 했는데 왜 자꾸 법사위에서 토를 다느냐라고 왜곡했던 사람들이 있죠. 예. 사실은 법사위에서 다시 보강하기로 했던 거를 쏙 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주요 논거가 당론인데 왜 그러냐라는 거였는데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는 겁니다. 당론인데 그거에 대해서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바꿔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당론이니까 그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지 과거에 당론을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했던 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보안 수사 요구권은 사실상 큰 의미가 힘이 없는 거죠. 그래도 보안 수사 요구권은 뭐 힘 여부가 아니라 그게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라. 그래야지만 기소를 할 수 있다. 우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거라서 어찌 보면 절차적 권리로서는 뭐 이렇게 타당성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모든 거를 완벽하게 다 잘 해낼 거고 야로를 부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나쁜 짓을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전제로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점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가벼운 거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엄희준 검사하고 강백신 검사가 22년 5월에 서울중앙지검 공판부로 발령이 났는데 그렇죠. 몰래. 예. 그 뒤인 두 달 뒤인 22년 7월에 이제 반부패 부장 검사로 났잖아요. 예. 근데 그 두 달 동안 그 대장동 사건을 들여다봤다면서요?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아까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수사팀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예. 그게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사이동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몰래 파견 형식으로 불러 올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서울고검 소속으로 해놓고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라고 해놓고 중앙지검장한테 따로 보고를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원래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팀은 전혀 모르게 그걸 했고 결과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렸다는 건데 예. 그 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뭘까? 근데 뻔히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을 엮을 수 있다. 그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범죄 집단이에요, 진짜로. 응? 자기들끼리도 별동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정용환 그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자기는 전혀 몰랐다라고 네. 이렇게 국정특위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일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지금 다른 사람 또 앉혀놓고 그냥 몰래 방송을 하고 있어. 예. 그리고 우리는 이 방송만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 다 지워버리고 그게 나가. 예.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죠.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검찰의 진면목을 확실히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들이 어떤 자질인지. 자, 이번에는 그 지방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가 예상외로 빨리 끝났습니다. 그러게요. 예,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 그리고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단칼에 과반을 넘겼습니다. 그렇게요. 세 명의 후보가 사실 과반이 안 되면 결선 가야 되는데 예. 둘 다 결선을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것도 참 대단하다. 사실 경기도는 좀 예측 외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도 결선 가면은 또 어떻게 1, 2 후보가 어떻게 2위, 3위 후보의 표를 합종 이른바 그 영행하느냐, 합종 연행. 예.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랬는데 추미애 의원의 그런 공고한 육선에 그리고 그동안의 검찰 개혁과 우리 민주당의 여러 가지 헌신에 대한 부분들을 경기도는 우리 지지자들이 확 몰아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경기도는 사실은 경선이 본선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될 사람, 해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지자들이 한 번에 이왕이면 몰아주자.
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서울은 이러다가 결선 가는 거 아니야? 원래는 한 번에 끝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결선 가는 거 아니야?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조금 막판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그 차이를 정원호 후보와 점점 줄여가고 있었던 찰나였기 때문에 뚜껑 열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지지자들이 서울시는 오세훈 그리고 사실 서울 시민들이 많이 보수화됐기 때문에 여기는 쉽지 않은 선거다. 그래서 우리가 후보를 빠르게 정리를 해주고 오세훈에 대항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행정력과 일자라는 능력을 더 높이 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그런 우리 표박과 경기도의 표밭의 상황에 따라서 좋은 후보를 빠르게 결정해주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런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장은 아마도 정원호 대 오세훈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이제 경기가 궁금한데 경기는 추미애 대 물음표입니다. 이제. 지금 국민의힘 예. 입장에서는 그 후보를 전혀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 이게 제일 재밌는 게 양향자 최고위원이 예, 공개석상에서 반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왜 나 안 뽑아주냐고. 열받을만 하지. 내가 진짜 경기도 나간다고 진작에 얘기했는데 오래전부터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는데. 내가 최고위원인데 우리 당원들이 날 최고위원으로 만들어갖고 내가 AI 뭐 삼성 기업 전문 경영이 하면서 내가 정말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에 넘어왔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나를 안 쳐다봐. 열받으니까 최고위에서 그냥 확 질러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갖고 좀 민망하더라고요. 예. 나 왜 공천 안 하고 나 여기 있는데 왜 우리 당대표 장동혁이 나를 안 쳐다보냐고 막 얘기하는 거를 정말 이 당의 공천 과정이 해괴하다라고 최고위원이 얘기한 거잖아요. 아까 그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핑미요? 왜 나 안 뽑아줘 하면서 양양자가 핑미업 하니까 옆에서 김재원 의원이 핑미 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양양자 의원이 핑미 이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예. 핑미업을. 예. 근데 장동혁 대표나 그쪽 지도부는 지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정심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진작에 이렇게 출마할 사람들 최고위원 사퇴시켰어야 되는데 당원당규 개정 안 한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제 불찰이니까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그렇게 정리해버렸잖아요. 지금 국힘은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 김은혜 의원에게 이렇게 SOS를 치고 있는 마당인데 예. 정작 두 사람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지선에 출마를 하면은 배지를 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다음을 기약할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경기도지사는 헌신을 해도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배지를 떼고 그냥 2년간 놀아야 돼요. 그 감수를 하겠냐고요. 예. 국민의힘이 지금 이 아사리판인데 그리고 이 지선이 폭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지도부 체제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당내에서의 그런 주류가 재개편이 되거든요. 그때 배지를 떼고 있어? 그럼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내에서 내가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이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면서 쫓겨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국민의힘에서 배지를 달고 있어야 내가 그래서 수모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을 위해서 뭐 선당 후사의 정신 그런 거 없어요. 나만 살고 보면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28년 총선에서 버티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모든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아사리판이고 국민들이 아유 지지할 수가 없네 하면서 지금 우수수수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경 학수본에 나온 그 기사인데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통일교 금품 의혹 무혐의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나오는 것도 없고 무리한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날개 달았어요. 그러니까 날개 달았고 부산시장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부산 시민들이 그래도 보수의 텃밭에서 보수가 집결할 수도 있고 민주당에 대한 평가를 여러 가지 시각에서 할 거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하고 정말 부산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이냐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남은 50여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핑미업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재밌었습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